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문제를 놓고 대화 중이라면서 타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을 향해 새로운 압박 조치를 내놨는데요. 네, 한편 우리나라는 다음 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를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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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 중이다. 앞으로 3, 4주 안에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 관세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트럼프식의 화법인데요. 네.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일단 이야기를 해줘. 그 최대치에 맞춰서 상대 이게 앵커링 효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걸어두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네.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게 가장 세계에서 힘이 센 사람인데 이 기준점을 목표점을 맞춰놓고 거기에 이제 실제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쨌든 거기로 중국을 대화로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냥 계속 이렇게 관세 정쟁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구가 필요한 것인데 이 출구 지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설정을 좀 해놓고 거기에 아마 좀 물밑 대화가 있겠죠. 뭐 전혀 없지는 않을 건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아마 또 과정이 좀 섞여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그 시진핑 주석하고 직접 대화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답을 안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판을 이끌어 나가는 이제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화법이 한 번 더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들의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협상은 계속 말하면서 동시에 압박 수단은 강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제 그 톤당 관세를 이제 계속 또 물리는 거예요. 톤당 이제 10월부터 해가 톤당 $50를 물려서 2028년까지 가면은 톤당 $140까지 이제 더 입항 수수료를 물리겠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갑자기 취해진 조치는 아니고 작년 4월에 미국의 노동조합들이 그 해양 물류 조선 사업에 있어서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이제 청원을 냈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한 끝에 올해 한 1월, 2월에 거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렇게 입항 수수료 물리고 하는 방식들로 대응 조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 바이든 정부 때 사실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카드를 하나 지금 집어서 어쨌든 중국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바이든 때부터 하던 거야. 이건 우리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이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대화가 안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압박 카드로 하나 지금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내용이 지난 2월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권고했던 내용보다는 약간 좀 순화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더 센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물밑 대화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다방면의 압박 카드를 지금 중국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결국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일 텐데 일단 중국의 반응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특히나 무엇보다 달러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달러의 그 위상 자체를 거론하면서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중국의 관영 매체가 사실 조금 가장 세게 이야기하는 매체이긴 하죠. 그래서 네. 미국이 원하는 바를 지금 본질을 지금 건드리는 셈입니다. 사실은 이게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무역 수지 적자 그냥 조금 줄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약달러 체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 분위기 그리고 또 수출 경쟁력 강화 그리고 결국은 미국 제조업 생태계 강화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구하고 있다고 모두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직격탄을 좀 날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이제 달러를 이제 약하게 해서 어쨌든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당신들 원하는 바가 안 된다. 달러 위기가 오히려 더 초래될 거고 같이 다 망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신뢰도 갉아먹어서 당신들이 원하는 약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리고 약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관광이나 서비스 수지가 또 좋아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신뢰를 잃은 나라에 그리고 가봤자 비자 안 내주고 쫓겨나는 나라에 누가 갈 것 같으냐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어쨌든 본질적인 신뢰의 문제들을 이제 건드리면서 네. 미국의 또 약한 고리를 지금 중국은 또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 무역 협상이 순조롭다라고 밝혔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미일 관세 협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좀 양측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의 이견일지 좀 본질은 뭘까요? 우리와 좀 입장이 좀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일본 협상단은 그 관세 문제하고 방위비 분담 같은 거는 좀 분리를 해가지고 안을 가지고 갔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관세 그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 이제 이런 거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이제 상쇄시키면서 직접 넣고 빼고 하면서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했어요. 네. 근데 이러니 그 일본 협상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겠죠. 네. 그 발표를 일본 협상단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가고 있는 중간에 그냥 SNS에 띡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비할 시간이라고 없는 거죠. 저렇게 웃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일본 저 재정상 입장이 네. 내렸을 때 이 그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협상에 예. 나온다는 얘기 듣고 50분 면담을 했는데 아유 그동안 그 50분 동안이 얼마나 좀 좌불안석이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카운터파트랑 협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그 가이드라인에 향제국 정상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이잖아요. 굉장히 큰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일본이 원하는 바대로 지금 그 끌고 가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근데 반대로 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나서긴 했지만 일본도 이제 또 생각을 또 할 시간들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요청을 또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협상이 원하는 만큼 지금 될 건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를 생각하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밖에 몰라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에 한 120 얘기하고 한 80, 90까지를 늘 찾아가는 게 방식이었는데 지금 진짜 얼마만큼을 요구하는 건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밖에 모른다는 것 자체 그게 정말 큰 불투명성, 불안정성인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제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가 내밀 카드 어떤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조선업 협력. 이제 네. 이거는 미국이 요청을 하는 바니까 우리도 지금 충분히 또 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또 우리 입장에서도 더 이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조선업 협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네네. 이제 문제는 그 알래스카 LNG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스 파이프라인을 만든 게 한 4조, 66조 이게 돈이 들어가는 거고 미국도 하려다가 못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건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일 뿐만 아니라 실제 그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알래스카에서 이거 환경 영향 평가나 줄 소송 이런 것들이 또 예상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대기업들도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좀 하려다가 못했던 건데 이거를 한국과 일본하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겠다 말겠다 이야기를 좀 해주느냐 이제 이게 미국 측으로서 좀 듣고 싶은 이야기일 거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는 관세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또 하나의 카드가 있죠. 안보라고 하는 거예요. 주한미군 네, 전략적 유연성 문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한미 동맹 문제, 그리고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뭐 등등해서 안보 문제에서 완전히 다른 범주이긴 한데 이거를 지금 관세랑 연결시켜서 원스톱 쇼핑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훨씬 더 지금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협상단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조선업과 LNG 분야가 이제 미국 측이 원하는 카드이기도 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면 안 되는 분야이므로 우리 나름대로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 아니면 이거 해줄 나라가 없어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딱 찍어서 하는 이유가 주한미군, 주일미군이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약간 미국 입장에서는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나라라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저도 계속 좀 의문인 게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자기 본 임기 때 뭔가 이익이 나고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정대로 착수가 된다 하더라도 2030년 이후에야 실제 LNG 수출이 가능한 이제 네. 대형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알래스카 LNG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착수했다, 삽을 떴다라고 하는 그 공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라 나의 관세 정쟁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국들이 협조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LNG 건설 사업에 협조해서 우리가 못하고 전 세계 못한다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 땅에 와서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제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도 어쨌든 치적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거를 이제 내년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그 뭔가 퍼포먼스나 치적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알래스카 LNG 사업들을 파이프라인 사업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앞서 그 미일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면에 등장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정부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좀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좀 일본 협상
협상단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 거는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는 일단 우리도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죠. 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이상 다른 것들을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이제 예측 불가능성 이제 이게 대명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일본에 대해서는 군사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이제 했기도 했고 안보와 관세를 연계하는데 어떤 카드를 더 이제 들고 나올지 이제 그게 궁금해요. 근데 지금 뭐 예상할 수 있는 바로는 뭐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뭐 예전부터 나왔던 그러니까요. 얘기인데 예전부터 했어요. 그 외에 이제 전략자산 문제라든지 또 북핵 문제 같은 거 당면에 있는 문제인데 그 북핵 문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패키지들에 넣어가지고 미국이 또 어떤 식의 논리를 펼지 이런 것들은 좀 예측 불가능한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협상단의 협상 전략은 어쨌든 조금 웨이den시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좀 없을 거예요. 지금 인커밍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우리는 곧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좀 이렇게 우리 기본 틀만 좀 만들고 좀 협상을 좀 다음으로 좀 밀어보자라고 하는 거를 협상단들이 아마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얼마만큼 먹힐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장 치적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영국 줄 세워놓고 선착순 달리기 혹은 네, 그래서 이제 먼저 할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혹은 했잖아요. 수건 돌리기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먼저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에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남보다 조금 나은 거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같이 안 좋은 협상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일본과 호주 등과 좀 협상에 있어서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들은 전원으로는 잘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이제 그게 더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재무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뭐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면담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정상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3일까지잖아요. 이제 그런데 5월에 이제 그러면 뭐 미국을 가든지 트럼프가 한국에 올 리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혹시 또 모르죠. 사우디가 순방이 5월에 첫 순방으로 잡혀 있는데 뭐 한국이나 일본에서 혹시라도 뭔가 좀 서명식이라도 좀 하고 그럴 듯한 이제 그 결과물이 나올 좀 판이 벌어진다 하면은 중동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한국이나 일본 들를 수도 있겠죠. 이제 이거는 트럼프만이 아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한덕수 대행과 만나가지고 직접 뭔가 중요한 성과를 낼 것이다. 이제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해놨다가 그게 또 다음 어떤 정부가 출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또 판을 흔들어서 또 미국과 재협상을 우리가 먼저 또 요구하는 이게 이중의 부담이 또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정부의 협상단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좀 아마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정상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이 마주 앉는다는 그림은 상식적으로는 조금 생각해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예.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 협상을 빨리 이제 해야 할 상황이고 또 지금 미국 월가에서도 빨리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할 거다 이런 이제 경고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수위가 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90일 지금 유예를 했잖아요. 이게 전략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스케줄상 먼저 이제 크게 4월 1일부터 한다고 해놓고 바로 직전에 또 90일간 유예를 하고 이제 그때 대혼란에 빠지긴 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실물 경제에 대한 이제 그 압력이 너무 커서 지금 철회한 면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그냥 트럼프의 어쨌든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있었다라고 친다고 하면 90일 동안 이 실물 경제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이제 금융 쪽으로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월가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금융이나 어쨌든 경제는 불안전성을 좀 불투명성을 가장 싫어하잖아요. 불확실성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인내하면서도 당신들 기다려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카운터파트 국가들한테 압박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압박을 높여가면서 어쨌든 90일 내에 어느 나라든지 간에 기준점이 될 만한 이제 협상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아주 최대의 압박, 트럼프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 압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다음 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